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또 반등세를 저버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선 돌파가 나와준 상황인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적인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또 전일에 뉴욕 증시에서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IT 대형주들 중심으로 오늘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대응 방법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뒤 이슈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좀 지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보시고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세 분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은 그냥 재상 좀 괜찮았습니다.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왔지만 그 물량을 다행히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전날이어서 계속적으로 비차익 쪽에 있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아마 자세하게 오늘장에 대한 리뷰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아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선물 수급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스피 지수의 과매도 신호를 좀 벗어내게끔 만들었던 것이 외국인 선물 수급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변수가 상수화돼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이미 해드렸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코스피 코스닥 매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리보 금리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도 지금 연준 위원 입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오늘 썩 좋지 못하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총소득 같은 경우에 40분기 만에 최저 포인트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0분기 만에 최저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인데 국민 총소득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좀 좋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04% 약보합세 마감한 것 보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전기전자 쪽으로의 외국인 매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상해 그 지수가 이제 한 0.96% 하락. 근데 그것보다도 심천 지수가 마이너스 1.43%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단기 이런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이라든지 또 모건 스탠리 이런 외국계 글로벌 대형 IB 쪽에서 멕시코 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두 차례 뭐 금리 인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국채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경기 하강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좀 그렇지 않다. 국내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1%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외국 그 금융시장
글로벌 해외 금융시장 평가는 조금 틀립니다. 이 미국 주요 국채금리 급격한 하락이 경기 하강 우려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CT의 US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를 보면 2월 이후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는 이 주식 매도하고 채권 매입 확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런 부분에 의한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지 지금 경기 하강, 경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반등세가 이제 코스피 시장 반등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은 반등의 탄력은 좀 둔화되어질 수 있어요. 둔화되어질 수 있고 이거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시면 지금 5월 첫 주에서 둘째 주 갭으로 떨어진 이 갭 자리에서는 또 저항이 예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제가 주간 흐름으로 분명히 1월 둘째 주에 시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전주 5월 마지막 주에 저가가 2016.25까지 내려가면서 불안한 지수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종가상으로는 올려놨고 이번 주 1.24%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표시해둔 영역 안에 있습니다. 위험자산의 선호심리, 회피심리는 결과물로 종합주가지수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국 증시에 이런 부분들. 근데 2075포인트 선을 이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월 둘째 주 종가 부근이죠. 2075.57. 여기는 단기 저항이에요. 단기 저항. 그래서 2075포인트 선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 갭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유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채기원님은 예. 오늘 시장의 리뷰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하면 좀 지루해질 것 같은데. 내일의 전략을 좀 위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어떻게 보면 지수 장세였죠. 그런데 오늘은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저기 코스피의 대중소,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중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어제는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 현대차 위주에서 대형주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으로 해서 코스피 대형주만 하락을 하고 나머지 중소형주, 코스닥의 대형주, 중형소형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졌던 그런 흐름인데 또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좀 괴롭혔던 게 바로 이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5월 22일에 이 꼬리가 긴 영망지형을 좀 달면서 그대로 지금 5일선이 붕괴가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거기에다가 21선까지 이제 붕괴가 됐죠. 21선 같은 경우는 파동 또는 뭐 심리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자, 원달러 차트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뭐 원달러 차트가 쉬어가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느 정도 반등에 좀 각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달러 차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조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보면은 어제 그 강한 양봉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 월요일까지 해서 보면은 적산병을 만들었어요.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의 적산병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라든가 종목의 방향이 전환이 된다라는 신호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살짝 눌림을 줬을 때는
올해 여러분께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대해서의 트레이닝 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원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서의 그 종합 지수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크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가격이 미비하게 나올 것이냐는,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의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면은 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의 잡음이 조금 잦아든다고 하면은 각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일단은 오늘 지금 그 중국의 상해 지수가 121선에 걸쳐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만약에 121선이 붕괴가 된다 하면은 상해 지수가 또 밀리면서 국내 시장까지도 뒤로 또 한번 살짝 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이죠. 6월 4일이니까 FOMC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시카고 은행 총재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언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겠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를 합니다. 세계 경제가 뭐 하향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거의 보면 하향세죠. 하향세도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거냐, 이런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제 소견으로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은 나와준다. 근데 그 반등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잡음이 있느냐 없느냐, 잡음이 없다고 하면은 반등의 각은 더 크게 나올 것이고, 잡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각은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반등이 뿐이지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추세의 전환은 좀 힘들다라는 의견,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들, 뭐 발표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장은 종목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월달 어제죠. 어제 고수는 지금이라는 아침 10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다른 경제방송은 전부 다 뭐 돼지열병이니 뭐니 이런 섹터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삼성 쪽에 관련되는 종목군들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대놓고 사실하는 얘기까지 좀 해드렸었고, 거기서 꽤나 많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여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IT예요. 내일장 전략은 IT 섹터 조정받으면 매수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종목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어중간한 거 좀 하지 마세요. 숫자 나오는 것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콕 집어서 5G,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비메모리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올라간 애들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업종 내 순환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이제 꿈틀거릴 수가 있다라는 거. 뭐 휴대폰 중소형 카메라 쪽, 중소형 스마트폰이, 중소형이 아니죠. 중저가 스마트폰이죠. 판매 잘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탐방 갔다 왔던 기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모베이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급등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을 땐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웨이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컨택을 하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거. 누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IT 섹터 무조건 봐야 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 이제 매도는 아니다라는 거. 이제는 슬슬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그 부분들까지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